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엔파렌을 한번 같이 설치하고 기본적인 세팅까지 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선 엔파렌 소개 영상에서 엔파렌은 두 가지 버전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클라우드 버전이고 또 하나는 셀프 호스팅,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를 해서 직접 사용하는 그런 셀프 호스팅 방식, 로컬 방식이 있는데 클라우드 방식은 사실 소개해 드릴 게 거의 없어요. 여기 이렇게 엔파렌 검색해서 엔파렌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 가운데 여기 Get Started for Free라는 이 버튼이나 아니면 우측 상단에도 동일한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가입을 진행합니다. 어, 어, 어느 정도 같이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자신이 사용할 메일 주소를 넣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렇게 인증 메일을 제가 입력한 메일 계정으로 보냈다고 이렇게 알림이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 숫자를 확인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한번 그것도 같이 진행해 볼게요. 보시면 엔파렌에서 메일이 온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숫자가 인증 코드를 보내주었으면 이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증이 완료되었죠. 그 다음 여기 각각에 입력하는 채워주시면 되는데 풀네임은 이름, 패스워드는 비밀번호, 그리고 어카운트 네임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때 그 위에 패스워드나 풀네임은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 물론 어카운트 네임도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면 되는데 이 어카운트 네임 부분이 자신의 서버명이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에 입력한 서버명은 한번 확정하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만 유의해서 입력하시고 이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 버튼에도 나와 있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클라우드 버전은 처음에 14일 동안 트라이얼로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고 14일 이후에 유료로 결제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14일 이후에도 유료로 결제를 하지 않으시면 일정 기간 후에 그 만들으셨던 워크플로우들은 그 정보들은 다 사라지니까 이 점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클라우드 버전은 이 정도로만 간략히 설명드리고 한번 로컬 방식 설치하는 방법 말씀드릴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로컬 방식은 기능이나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워크플로우를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는 해요. 아주 확실한 장점이 있는데 대신 직접 설치를 해야 되고 유지보수도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 업데이트 같은 것도 자신이 직접 해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대신 이 설치 단계만 넘어가면 사용하시는 데에는 크게 무리 없으실 거라서 이 설치 단계를 저와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엔파렌을 다운받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엔파렌을 설치할 때는 사실 설치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엔파렌 이 홈페이지에 이 다큐먼트 메일, 닥스라는 메뉴를 보시면 셀포스트 엔파렌이라는 이 하위 메뉴를 클릭해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사실 가능하시면 여유가 있으시면 이 설명을 같이 읽어보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이 설명을 보시면 왼쪽에 인스톨레이션이 있고 npm, 도커, 뭐 서버 셋업 이런 설명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npm이라는 방식으로 설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도커 방식으로도 설치할 수 있고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도커를 사용해서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도커라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인데 도커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면 도커는
프로그램을 컨테이너라는 독립적인 환경에서 실행하는 기술이에요. 쉽게 말해서 컴퓨터 안에 작은 가상 컴퓨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과 비슷해요. 따라서 이 도커를 사용하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도 매우 간단하거든요. 왜냐면 이 도커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그냥 그 프로그램 하나만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모든 설정이나 파일들이나 이런 거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미리 정리해서 제공하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조금 설치 과정이 비교적 단순해진다. 필요한 설정과 파일들을 같이 한 번에 설치를 할 수 있게 해줘서 조금 더 설치가 쉬워진다. 라는 것도 도커의 장점 중 하나고, 또 다른 장점은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일종의 컨테이너 안에서 실행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 가상 컴퓨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독립적으로 실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기존의 나의 PC에 설치가 되어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거나 받지 않아요. 따라서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내가 엔파렌을 실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커를 사용해서 엔파렌을 설치하고 엔파렌을 실행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도커로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어떤 패키지처럼 필요한 파일들이나 설정들을 같이 제공을 해주면 그걸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엔파렌도 따라서 도커로 설치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스타터 키트라는 걸 제공해요. 셀프 호스티드 스타터 키트라는 걸 제공하는데, 여기 설명에도 보시면 이 셀프 호스팅 엔파렌이라는 이 페이지의 하단에 보시면 스타터 키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엔파렌을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AI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셀프 호스티드 AI 스타터 키트라는 걸 제공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메뉴를 클릭해보면 셀프 호스티드 AI 스타터 키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걸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패키지를 미리 구성을 해두고 그걸 제공하는 개념인 거죠. 따라서 필요한 설정 파일들이 여기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스타터 키트를 사용하면 복잡한 설정들을 하나하나 직접 할 필요 없이 몇 줄의 명령어들만으로도 실행 가능한 환경을 자동으로 구성을 해줘요. 그리고 단순히 엔파렌만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AI 기능에 필요한 여러 도구들을 함께 설치하고 연결하는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나중에 엔파렌을 사용해서 이 AI 기능들을 연결해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이 셀프 호스티드 AI 스타터 키트로 설치를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실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서 제공되는 이 AI 기능들을 사용하면은 굳이 외부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이런 외부 API를 연결해서 AI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 로컬에서 직접 실행되는 AI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별도의 호출 비용 없이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나중에 AI를 자동화에 많이 사용하실 예정이시라면 이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는 도커를 설치할 거고, 도커를 설치한 다음에 이 AI 스타터 키트로 엔파렌을 설치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AI 스타터 키트라는 거를 GitHub를 통해서 제공을 해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Get the Kit 메뉴가 있잖아요. 이 메뉴에서 이 링크를 클릭해보면 이게 AI 스타터 키트를 제공하는 그 깃 페이지거든요. 이 깃을 통해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스타터 키트를 사용하려면 깃도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설치해야 하는 건 도커라는 프로그램과 깃인 거고, 이 깃에서 AI 스타터 키트를 다운받아서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깃을 다운을 받아줄 건데, 이렇게 구글에서 깃을 검색하셔서 깃 공식 페이지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게 깃 공식 페이지고, 여기 보시면 Install for Windows라고 오른쪽 하단에 버튼이 보이시죠? 이걸 클릭합니다. 자, 지금 저는 윈도우 기반 환경에서 실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버전으로 사용하는 거고, 만약에 다른 운영체제에서 실행을 하시고 계시다면 자신의 운영체제에 맞는 걸로 다운을 받으셔야겠죠. 저는 윈도우를 기준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 인스톨 버튼을 누르면 여기 인스톨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클릭 here to download라는 이 문구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클릭 가능하게 커서가 바뀌었죠? 이걸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 내가 설치하고자 하는 위치에 저장을 해줄 거예요. 자,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이걸 실행해 줍니다. 인스톨 버튼을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고요. 만약에 설치 시에 뭐 선택 옵션들이 나타나는 경우, 방금 제가 보여드렸을 때는 별다른 설치 옵션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보이지 않았는데, 만약에 그런 화면이 보이시면 그냥 기본 권장 설치 옵션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었으면 설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윈도우 검색 창에서 CMD를 켜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해 줍니다. 그 다음 git이라고 키보드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명령어 목록이나 도움말이 출력이 될 거예요. 여기 조금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사용법과 명령어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거든요. 이렇게 나오셨으면 깃이 정상적으로 설치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도커를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도커를 설치할 때는 근데 좀 필수적인 조건들이 있어서 그 조건에 맞아야 하거든요. 일단 윈도우 버전이 윈도우 10 프로 엔터프라이즈 에듀케이션 이거나 아니면 윈도우 11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도커가 조금 실행하는데 리소스를 조금 차지하기 때문에 최소 4기가 이상의 램을 권장하고요. 일부 경우에는 2GB로도 가능하지만 그럴 경우에 속도 저하나 오류 가능성이 있어요. 따라서 가능하면 4기가 이상의 램을 권장드립니다. 또 도커는 64비트 CPU에서만 작동을 하고 CPU 가상화를 활성화해줘야 돼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윈도우 버전이나 램의 크기 그리고 몇 비트 CPU, 64비트 CPU여야 한다는 거는 PC 사양에 따라 결정이 되겠죠. 따라서 그거는 자신의 PC 사양을 확인해서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CPU 가상화, 그 버추얼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가상화는 기존에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직접 활성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먼저 가상화 활성화를 해놓고 도커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상화
옵션이라는 거는 컴퓨터의 CPU가 가상 머신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앞에서 그 도커가 일종의 가상 컴퓨터 안에서 독립적인 그 컨테이너 안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한다고 했잖아요. 이 컨테이너를 리눅스 기반으로 작동을 해요. 따라서 윈도우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리눅스 환경을 실행하기 위해서 가상 머신 기술을 사용해요. 이때 사용하는 기술이 WSL2라는 건 이나 아니면 이 하이퍼V와 같은 가상 머신 기술을 사용하는데, 이 가상화 기능이 꺼져 있으면 가상 머신을 실행할 수 없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도커도 실행이 되지 않아요. 조금 어렵다면 그냥 도커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가상화 기능을 켜줘야 한다고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그러면 가상화 옵션을 어떻게 키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 윈도우 아까와 같이 아까 CMD를 검색했던 그 윈도우 검색창에서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 이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이걸 검색해서 실행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저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 여러 옵션 중에서 우리가 켜줘야 하는 건 하이퍼V. 이게 저처럼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세 가지 옵션들이 이미 체크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이렇게 클릭해서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하이퍼V고, 두 번째는 리눅스용 윈도우즈 하위 시스템. 이걸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보이시면 조금 저처럼 스크롤을 내리시면 윈도우즈 하이퍼바이저 플랫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까지 총 3개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파일을 검색해서 이렇게 설치가 되었으면 PC를 다시 부팅해야 한다고 하죠. 그러면 PC를 다시 부팅하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부팅까지 완료가 되었으면 이제 도커를 설치해 줄 차례예요. 구글이나 어떤 검색 페이지에서 도커를 검색하셔서 도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메인 화면에 다운로드 도커 데스크탑이라는 이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걸 클릭하시고 자신의 그 운영체제에 맞게 설치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다운을 받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 실행을 해주시고요. 이 configuration이라는 첫 번째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첫 번째와 이 첫 번째 항목 use WSL2 instead of Hyper-V, 여기 이게 권장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항목을 반드시 이 항목이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선택이 되어 있으면 그대로 놔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옵션이 안 나타나지, 아예 선택이 안 된 게 아니라 옵션 목록에 이게 안 나타날 경우에는 윈도우 버전이 하이퍼V를 지원하지 않아서 자동으로 WSL2 백엔드를 사용하도록 설정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냥 신경 쓰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해줘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버튼을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재부팅을 하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부팅을 하시면 아마 자동으로 다음과 같이 이런 도커 동의 화면이 뜨실 거예요. 약관 동의 화면 같은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뜨지 않으신다 하시면 도커를 실행하시면 아마 뜨실 거예요. 그러면 이 약관에 동의를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동의를 클릭하면 이렇게 그 로그인 하라는 페이지가 나오는데 일단은 스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이런 화면이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저와 같이 이 WSN is updating이라는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나오면 그 리눅스용 윈도우 하이 시스템이 최신 버전이 아니라서 뜨는 메시지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명령어를 복사를 해준 다음에 아까와 같이 cmd로 명령 프롬프트 창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복사했던 명령어를 붙여 넣어줘요. 그리고 엔터키를 누르면 이렇게 업데이트를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다고 뜨죠. 만약에 이게 업데이트가 완전히 끝난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동일한 명령어를 붙여 넣어서 실행해 보시면 엔터를 눌러 보시면 최신 버전이 설치되었다는 메시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으면 이 명령 프롬프트를 꺼주시고요. 다시 시도를 해보도록 Try Again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도커 엔진을 시작한다는 이 메시지가 뜨고 실행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자, 만약에 이렇게 리눅스용 윈도우즈 하위 시스템 시작이라는 이 창이 같이 뜨면 이거는 그냥 꺼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어요. 자신의 사양에 따라서. 이렇게 다 켜졌으면 이게 도커 데스크탑의 메인 화면이에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왼쪽 좌측 메뉴를 보시면 컨테이너스라는 메뉴가 있고 이미지스, 볼륨스와 같은 메뉴들이 있잖아요. 이 핵심 개념들이거든요. 이 세 가지 개념을 알고 가시면 조금 더 좋으니까 사실 우리가 엔파렌을 실행하는데 꼭 막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부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 나중에 엔파렌을 실행할 때도 내가 이 해당 내용들을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도커에서 이미지란 도커 안에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 필요한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과 같은 거를 도커에서는 이미지라고 하는 거고요. 컨테이너는 그 내려받은 이미지를 실행한 상태, 실제 작동 중인 프로그램을 말해요. 따라서 우리가 엔파렌의 이미지를 다운받은 다음에 실행을 하면 컨테이너에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볼륨이란 컨테이너에서 실행하는 그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말해요. 컨테이너는 종료하면 저장된 내용이 사라지는데 볼륨을 연결해두면 데이터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내 윈도우 컴퓨터의 특정 폴더를 볼륨으로 연결을 해두면 컨테이너의 데이터를 해당 위치에 저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엔파렌을 설치하려면 이미지를 다운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그 내려받은 이미지를 실행하면 엔파렌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가 엔파렌에서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그 데이터가 저장된 공간을 확인하고 싶으면 볼륨스 이 메뉴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면 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도커에서 그 엔파렌을 설치할 때 엔파렌에서 스타터 키트라는 걸 제공해서 필요한 설정들까지 한 번에 제공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그 엔파렌에서 제공하는 스타터 키트로 엔파렌을 설치를 해줄 거예요. 스타터 키트를 아까 깃에서 제공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따라서 해당 깃 페이지로 깃허브 페이지에 접속을 해줍니다. 아까 제가 그 여기 닥스 메뉴에서
그 GitHub와 연결된 그 페이지를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렇게 이동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런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엠파렌 스타터 키트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이 연결된 GitHub가 뜨거든요. 여기로 이동을 하셔서 다운을 받아 주실 거예요. 스크롤을 아래로 좀 내려보시면 여기에 이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 좀 내려보시면 인스톨레이션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여러 명령어가 있는데 클로닝 할 때는 그러니까 그 GitHub에 올라가 있는 그 스타터 키트를 다운 받으실 때는 Git을 사용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때는 이 명령어를 사용하면 되고 도커 컴포즈를 실행한다면 그 아래에 그 실행 환경별로 명령어가 다르게 추가되어 있거든요. 이 윗부분은 다 동일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클로닝 더 리포지토리와 동일한 명령어가 나와 있고 각 환경에 맞는 명령어가 추가적으로 한 줄씩 더 들어가 있거든요. 만약에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신다면 이러한 전체 코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AMD GPU일 경우 맥을 사용하실 경우 이렇게 다 각각 나눠져 있어요. 만약에 이 경우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여기 끝에 있는 for everyone else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의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환경에 맞는 명령어가 뭔지 이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 이제 실행을 해볼 건데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원하는 위치에 엠파렌이라는 폴더를 먼저 만들어 줄게요. 저는 한번 바탕화면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엠파렌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준 다음 여기에서 이 경로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 지우고 cmd라고 입력해서 이 명령 프롬프트를 해당 위치에서 실행을 해줍니다. 그 다음 명령 프롬프트가 열렸으면 이제 GitHub 페이지의 명령어 코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자신의 환경에 맞는 걸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복사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이 위에 세 줄은 모두 동일하다고 했잖아요. 설치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윗부분의 코드는 모두 동일하게 선택해서 복사를 하신 다음 붙여 넣어주시면 돼요. 이 가장 첫 줄의 코드는 git 클론으로 시작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git 클론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GitHub에서 스타터 키트 코드를 내려받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 cd self hosted AI 스타터 키트 그 다음 줄의 명령어가 실행이 된 거거든요. 제가 아까 세 줄을 한꺼번에 복사해서 붙여 넣었잖아요. 따라서 그 다음 명령어가 자동으로 실행이 된 거예요. 이 부분은 내려받은 디렉터리로 이동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명령줄은 환경 설정 파일을 복사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게 .env 파일 안에 비밀번호나 API 키나 뭐 올라마 설정이나 이런 거를 가져와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이 정보들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우선은 그대로 실행을 한 다음에 저처럼 윈도우 기반 환경에서 실행하시는 분들은 이 cp 이 세 번째 명령어를 실행하셨을 때 이러한 오류 메시지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cp는 내부 또는 외부 명령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라는 이 오류 메시지를 보실 텐데 이거는 이 cp라는 명령어가 리눅스 기반에서 실행되는 명령어거든요. 따라서 윈도우에서는 다른 명령어 copy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요. 따라서 이 세 번째 이 명령어를 cp를 copy로 수정한 다음에 뒷부분은 동일하게 .env까지 동일하게 동일하게 입력을 해서 실행하시면 정상적으로 복사가 되실 거예요.
우리가 아까 폴더를 생성해서 거기서 실행을 한 거잖아요. 그 폴더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셀프 호스티드 AI 스타터 키트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었을 거예요. 자, 이 파일을 열어보면 그 안에 여러 파일이랑 폴더들이 생겼죠. 그중 이 docker dash compose.yml 이 파일을 메모장으로 한번 열어볼게요. 자,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에 이 설정 값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environment라는 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항목들 외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저희가 설정한 항목을 추가해 줄게요. 따라서 여기 아래에 엔터키를 누르고 단 형식이 동일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아랫줄과 동일하게 대시와 띄어쓰기를 맞춰준 다음에 대문자로 m8n 언더바 secure 언더바 쿠키는 false 라는 내용을 추가해 줍니다. 이 항목을 추가하는 것은 접속 오류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예요. M8에는 기본적으로 보안을 위해서 HTTPS 보안 연결에서만 로그인 쿠키를 저장하는데 우리는 그 로컬 호스트로 그 자기 PC에서 사용할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HTTP로 접속을 하기 때문에 이 설정을 추가해 주지 않으면 쿠키가 저장되지 않아서 로그인 오류가 발생해요. 따라서 이 항목을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 M8N으로 나중에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아니면 뭐 도메인을 연결해야 된다 하면은 도메인 연결을 하고 HTTPS 설정을 한 다음에 이 설정을 true로 방금 우리가 여기 넣었던 이 false를 지우고 true로 바꿔서 진행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환경 변수 하나를 추가해줬고 추가로 더 넣어줄 항목이 있는데 바로 시간대를 설정하는 환경 변수예요. M8에는 기본적으로 서버의 시간대가 UTC, 협정세계시라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만약에 워크플로우에서 시간 데이터를 다루거나 시간을 설정해서 동작을 할 경우에 우리가 생각한 시간이랑 M8에서 처리하는 시간이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뭐 한국 시간으로 매일 오전 9시에 어떤 걸 해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는데 실행되는 시간이 우리가 생각한 9시가 아니라 다른 시간에 실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의도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없애주기 위해서 M8N의 기본 설정 시간대를 한국 시간으로 변경해 주는 것이 좋겠죠. 시간대 설정은 환경 변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시스템의 시간대를 설정하는 환경 변수가 있고 M8N 워크플로우의 내부 시간대를 설정하는 환경 변수가 있어요. 따라서 그 두 가지 모두 설정을 바꿔줍니다. 자, 다시 한번 동일하게 그 공백이나 이 대시를 맞춰주고 대문자로 다시 한번 입력을 해줍니다. TG는 에이시아 / 서울 그리고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제네릭 타임존은 에이시아 서울. 자, 반드시 공백이나 형식을 맞춰주시고요. 자, 이 TG는 에이시아 서울 이 부분이 서버 로그나 시스템 차원의 시간 계산에 적용되는 거고 제네릭 타임존 이 부분이 워크플로우 내부 스케줄이나 시간 관련 노드에서 기본 시간대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가지 시간대 모두 서울로 변경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완료했으면 파일을 저장해주고 종료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우리 그 깃에서 마지막 명령줄은 다 실행을 안 했잖아요. 이 명령줄을 자신의 운영 환경에 맞는 명령어로 복사를 해준 다음
다시 명령 프롬프트로 돌아와서 붙여넣고 실행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가 되었는데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기능을 차단했다는 이런 메시지가 뜨면 액세스를 허용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에 이렇게 뷰인 도커 데스크탑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뜨면 이제 설치가 완료된 거고요. 다시 도커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 셀프 호스티드 이름이 잘 안 보이는데 셀프 호스티드 AI 스타터 키트라는 게 컨테이너 메뉴에 보이실 거예요. 아까 이미지스에 다운받았던 그 이미지를 실행하면 도커에 컨테이너에 이렇게 실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걸 옆에 있는 이 화살표 모양을 열어서 펼쳐주면 스타터 키트에 포함된 많은 프로그램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엠파렌을 실행할 거기 때문에 엠파렌을 찾아보면 이렇게 엠파렌이 보이시고 옆에 이 포트가 보이실 거거든요. 이 포트를 눌러서 실행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지금은 이게 정지 버튼이 보이잖아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정지가 되는 거고 실행이 안 되고 있으면 이렇게 세모 모양 재생 버튼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재생 버튼은 되어 있으면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니까 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엠파렌을 실행할 때 여기 포스트그레스 1이라는 이것 보이시죠? 이게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스타터 키트로 설치를 했으면 엠파렌을 실행할 때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사용하도록 기본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엠파렌을 실행할 때 이게 만약에 또 실행 중이 아닌 걸로 재생 버튼으로 보이면 이것도 같이 실행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우리는 엠파렌이 이미 실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 포트 이 번호가 활성화된 게 보이실 거예요. 이 포트는 엠파렌이 내부적으로 웹 서비스를 구동할 때 사용하는 고정 기본 포트이기 때문에 이 포트를 클릭하면 브라우저가 열리면서 엠파렌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제가 2번 클릭해서 하나는 꺼줄게요. 자, 최초로 접속하면 관리자 계정을 만드는 Setup Owner Account라는 이 페이지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메일과 이름, 비밀번호를 차례로 입력을 해서 계정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계정 생성은 어떤 서비스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컴퓨터에서만 사용하는 정보거든요. 따라서 뭐 이게 엠파렌에 제공이 되고 그걸 비밀번호를 나중에 잊어버리면 찾을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내 컴퓨터에서만 사용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찾기가 아주 어려워요. 따라서 잘 기억할 수 있는 메일과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저장할 수 있으면 저장을 해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페이지에서 계정 생성까지 완료되면 엠파렌에 접속할 수 있거든요. 엠파렌에 접속해서 다음 그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나 구조에 대한 설명은 다음 강의에서 진행해 보겠습니다.